안녕하세요.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의 김정민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고 계시죠? 자, 이번 영상은 운동 보강 시간입니다. 자,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하려고 계획 중인 분들 또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제 막 시작해서 1개월, 5개월 또는 1년, 5년 시간을 보냈지만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그러한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는 영상일 겁니다. 자, 이번 운동보강 영상의 주제는 수분 섭취입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관심을 갖게 되고 또는 실제로 여러분들처럼 웨이트를 시작해서 이제 운동을 하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나의 운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은 또 어디 딱 검색해서 보니까 운동 중에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운동 중에 1리터에서 2리터까지는 수분 섭취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글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면서 중간중간 수분 섭취를 해요. 1.5리터 또는 2리터짜리 페트병을 가지고 꾸역꾸역 마시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운동을 할 때 1리터, 2리터 이렇게 마셔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무턱대고 어떤 선수가 또는 어떤 분이, 몸 좋은 분이 유튜브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운동 중에는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 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왜 그런지도 모르고 계속 마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지금 JM 워크아웃 유튜브 영상을 경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처럼 뭔가 인식의 수준이 높은 분들은 아마 이러한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운동 중에 왜 1리터,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될까? 그 이전에 벌써 왜 물을 마셔야 되지? 이런 궁금증, 의문을 갖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오히려 드려보겠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 왜 수분 섭취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어떤 몸 좋은 사람이 1리터, 2리터 마셔라 하니까 운동하는 세트 수, 반복 수보다 물 마시는 시간이 더 걸려. 그리고 배만 부르고 위만 부르고 위의 농도만 옅어지고. 자, 그렇다면 운동 중에 수분 섭취 과연 왜 하면서 또 얼만큼 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 웨이트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웨이트를 해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 그 중에서 잘못된 정보, 이런 걸 구별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경험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턱대고 어떤 몸 좋은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자신에게 적용시키려고 무조건 따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이 좋은 사람들도요, 지도자가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트레이너가 아니면요,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 경험과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 트레이너라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는 없어집니다. 왜? 여러분 개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제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수분 섭취를 왜 해야 되는가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해서 근육을 잘 쓰고, 예를 들어서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광배근 운동을 광배근으로, 이렇게 측면 상하근 운동은 측면 상하근으로 이렇게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됐을 때, 예를 들어 가슴 운동을 할 때 흉근의 사용, 첫 세트, 두 세트, 웜업 세트를 넘어서 실제 흉근의 근상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맥시멈 세트까지 진행을 하면요, 우리 흉근 세포, 우리 흉근의 이 흉근 덩어리에 있는 작은 이 근세포들 안에서 당과 산소를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사용해서 근육이 일을 합니다. 즉, 당하고 산소를 연소시켜서 어떻게 해요? 근육이, 근세포가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당하고 산소를 계속 갖다 씁니다. 그런데 이 근세포 안에서 에너지와 산소가
연소가 되면서 근세포가 일을 할 때 이 안에서 열 반응이 나요. 근세포가 뜨거워진다는 얘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가슴 운동을 가슴으로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됐을 때 흉근에 열이 납니다. 이 열이 매우 뜨거워져요. 흉근을 잘 쓰는 분일수록 실제 근상처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돌입할수록 흉근이 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흉근만 뜨거워지느냐? 아니죠. 흉근이 지속적으로 당과 산소를 소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간에서 내 흉근으로 당을 보내주기 위해서, 그리고 혈액 안에 당과 산소가 이동을 하죠. 빨리 이동시켜주기 위해서 심장이 빨리 뜹니다. 우리 펌프가 빨리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심장도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이 심근도 열이 나기 시작하고 뜨거운 혈액이 계속 돌면서 어떻게 돼요? 몸이 열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흉근 운동을 흉근으로만 하지만 흉근 자체적인 에너지 소모에 의해서 흉근의 열, 그리고 심장과 혈액순환이 빨리 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서요, 우리 뇌가 이러고 있다가 야 갑자기 체온이 올라간다. 야 이러면 우리 위험해. 야 체온을 빨리 낮춰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수분을 땀이라는 걸로 빼냅니다. 체내 수분을 땀으로 빼내요. 땀 외에도 소변으로 배출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막 하면서 몸에서 에너지를 소모시켜서 나는 열, 그리고 심장, 그리고 혈액순환에 의해서 열이 전체적으로 또 오르는 거, 이런 체온의 상승에 의해서 뇌에서 그걸 서치를 하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밖으로 배출시켜요. 근데 이 배출시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피하수분이죠. 피하수분. 우리 피부에 있는 거. 이 수분을 배출시켜요. 근데 피하 수분이 다 배출되고 나면 체내 수분까지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탈수가 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운동 중에 왜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느냐? 정리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하나의 근육을 써서 운동을 하면 그 근육이 에너지와 산소를 연소시키면서 열반응이 납니다. 그리고 심장과 혈액순환에 의해서 전체적인 체온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뇌에서 그걸 서치하고 몸의 체온 유지를 위해서 우리 몸에 있던 뜨거워진 그 물을 밖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다시 낮추려고. 자,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땀이라는 어떤 배출 과정을 통해서 땀이라는 것으로 배출이 됐습니다. 우리 몸은요,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세포, 피부세포, 심장, 뇌, 모든 세포 조직은 수분을 갖고 있고 혈액까지도 수분을 갖고 있어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열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뇌에서 서치를 해서 땀을 빼버린다고. 수분을 더운 물을 내보내서 체온을 식히려고. 그러다 보니까 땀이 어느 정도 나왔어. 근데 그 땀을 모아서 컵에다가 딱 모아서 지금 나오고 운동하면서 나온 땀을 이렇게 닦아서 수건으로 닦아서 컵에다가 이렇게 땀을 짰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내가 지금 운동을 하면서 땀을 235ml를 썼구나. 밀리리터. 내가 530ml를 썼구나. 1리터도 안 되게. 자, 그러면 수분 섭취를 2분은 얼마나 하면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땀으로 배출된 수분의 양만큼만 수분을 다시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체성분 검사 아시죠? 인바디 측정. 자, 여러분들이 인바디 측정을 하면 거기 체내 수분 양도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 수분 섭취, 나트륨 섭취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수분을 몸에 보유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수분 섭취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체내에 정상 수치의 수분이 보유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체수분 양이 표준보다 적은 분들이 있어요. 내가 평소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수분 양이 표준 이하로 적은 분들은요, 운동을 해서 열반응이 나서 체온이 올라가도 땀이 잘 안 나요. 왜? 내가 평소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체수분 양보다 수분 양이 적게
보유되고 있어. 그러면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응이 나도 배출되는 땀이 없다. 자, 그럼 뭡니까? 땀이 꼭 운동을 잘한다, 강도가 있다는 어떤 기준이 되는가?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그런데 흉근 운동을 흉근으로만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강도 높은 운동을 해서 흉근을 상처낼 수 있는 과정까지 트레이닝을 하면요, 엄청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체수분 양이 표준 이하라고 할지라도 체온의 급상승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또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체내 수분이 표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운동을 제대로 해서 강도가 높아지고 근육을 잘 쓰면 땀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은 운동을 제대로 하면 땀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체온을 낮춰야 되니까. 근데 운동을 제대로 못하는 분도 근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당연히 땀이 배출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운동을 제대로 해도 또 체수분, 우리 몸에 보유되고 있는 수분이 표준 이하야. 근데 근육을 막 제대로 쓰는 건 아니고 조금 쓸 줄 알아. 그러면 어중간하다는 거죠. 땀을 배출시킬 필요까지 없게끔 열이 상승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단계.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아마 저희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뭐 계속 끝이 없이 뭐가 이어지죠. 단순하게 수분 섭취를 운동 중에 얼마를 먹어야 되는가 딱 정해서 당신은 500, 당신은 1리터, 당신은 2리터 이렇게 정해줄 수가 없다란 이야기예요. 왜요? 아까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이분은 근육을 잘 써서 체내 수분이 어느 정도 땀으로 배출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를 드셔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근육을 잘 못 써. 땀도 많이 안 나. 그러면 이분은 그만큼만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이 운동을 하면서 배출되는 땀만큼 수분 섭취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 수분 1리터에서 2리터를 꼭 마셔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땀이 나면 그걸 땀을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짜가지고 컵에다가 이렇게 따라가지고 500 썼으니까 500 마셔야지 이렇게 마시느냐? 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또 그렇게 하시면은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몸에 열반응이 나서 땀이 배출되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뇌에서 갈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 뇌에서요, 야, 몸이 너무 뜨거워졌어. 야, 빨리 물 배출해. 야, 이 더운 물을 배출해. 그러니까 더운 물이 땀이라는 것으로 배출이 되니까 체온이 싹 식어요. 근데 땀이 배출됐으니까 우리 몸에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수분 양보다 적은 수분이 보유되고 있으니까 뇌에서 야, 물 달려, 물 달려. 야, 빨리 물 먹게 만들어. 하니까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야. 운동을 제대로 해서 땀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그 땀이 배출되는 시기에 갈증이 오게 되고, 갈증이 온 상태에서 계속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드실 때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아니고 2모금, 3모금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할 때 수분 섭취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체성분 검사 등을 통해서 내가 수분 보유가 내 몸에 평균적인 양이 보유가 되고 있는가. 우리 몸이 수분을 보유하기 위해서는요, 나트륨 섭취도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통해서 우리 몸에 수분이 공급됐을 때 그 수분을 우리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나트륨을 안 먹기 시작하면, 나트륨을 줄여버리면,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 있는 기존에 먹어서 들어와 있던 나트륨은 수분하고 계속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나트륨을 또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들이 수분이 들어왔을 때 그걸 붙잡고 있어. 근데 나트륨을 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나트륨이 이제 몸에 있던 나트륨이 다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수분 섭취를 해도 내 몸이 보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말라가. 나는 물을 많이 마시는데 몸 말라가.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계속 다 나가는 거야. 보유가 안 되고. 그래서 나트륨 섭취도 또 중요하다. 나트륨 섭취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나트륨도 일일 권장치가 있습니다. 그보다 적게 먹으면 안 돼, 이보다 많이 먹으면 안 돼. 권장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정도의 나트륨 섭취를 해주면서 수분 보유를 유지를 시켜주고 운동을 통해서 땀으로 배출된 수분 양만큼만 내가 운동하면서 마셔주고, 그런데 무턱대고 운동하면은 1리터, 2리터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 맹목적으로 마셔요. 그냥 물통도 이만한 거 갖다가 막 마십니다. 참고로 저는 웨이트를 하면요, 저는 근육을 잘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상처를 내는 트레이닝까지 진행을 해요. 운동의 질적인 수준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는 실제 제 흉근 운동을 하면 흉근으로만 해서 흉근을 실제로 상처를 발생시켜서 흉근을 성장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체온이 급상승을 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수분 섭취를 얼마나 하느냐? 대략 700에서 1.2리터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저의 운동 수준과 저의 체온 상승, 이런 부분, 저의 수분 보유량에 대한 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개개인은 운동을 하면서 땀이 배출이 된다. 그러면 그 정도만 갈증이 났을 때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1리터, 2리터 물을 막 마시면 어떻게 되냐? 자, 나는 나트륨을 먹었어. 나는 평소에 나트륨을 먹어. 그래서 나는 수분 보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나트륨 섭취 안 하면 나트륨 빠져나가니까 수분을 섭취해도 몸이 보유를 못 한다고 그랬죠? 우리 몸 70% 이상이 수분인데 나트륨이 없으면 그 70%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나트륨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에요. 나트륨 섭취하고 평상시 수분 섭취해서 아주 표준적인 수분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유튜브나 핸드폰으로 어디서 봤어. 야, 운동하면 1리터, 2리터 마셔야 돼. 그래서 이분이 1리터, 2리터를 운동하면서 마시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분이 또 엄청 많이 들어오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완전 무슨 쓰나미처럼 밀려왔다가 내 나트륨까지 가지고 같이 확 빠져나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평소에 나트륨 섭취도 잘하고 수분 섭취도 잘했었는데 이상하게 운동만 하고 오면 오히려 물도 많이 마셨는데 탈수가 돼 있어. 세탁기에 넣고 도도도도도도 탈수한 것처럼 사람이 아니 물을 많이 마시는데? 자, 그래서 약간 다른 이야기하면 회원님이 딱 왔는데 인바디 체성분 검사를 했더니 체수분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회원님 물 드십니까? 저 평소에 물 많이 먹어요. 그럼 나트륨 섭취는 어떻게 해요? 저 염분 섭취 안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물을 많이 먹어도 염분 섭취를 안 하면 수분 보유가 안 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나트륨도 중요하죠. 물도 중요하죠. 근데 또 양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한번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요. 과연 운동을 할 때 수분 섭취를 얼만큼 해야 되는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잠깐 딱 1리터, 2리터 이게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리터, 2리터는 없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물을 운동 중에 여러분 땀이 배출되는 만큼 여러분 뇌에서 갈증으로 여러분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를 해줍니다. 그 시스템이에요. 근데 땀도 안 나와, 물 마시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무턱대고 막 먹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소변이 막 나와. 이제 땀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소변이 나와. 왜? 불필요한 게 들어오니까 바로 내보내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걸 내보내지. 그러면서 또 나트륨이 같이 쓸려 나가면서 물 쓰나미가 오니까 나트륨 같이 나가면서 70% 정도 보유돼야 되는 우리 몸의 수분이 싹 빠져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유튜브를 하는 트레이너도 많고 이제 운동을 조금 해본 분들이 이제 전문가인 것처럼 유튜브를 많이 찍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같이 운동할 때 1리터, 2리터의 물을 마셔야 된다. 왜 마셔야 되는지, 누구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누가 했던 말을 갖고 계속 복사해서 똑같이 그러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영상들,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되니까 당연하겠지 하고 무턱대고 따라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크아웃 유튜브 채널을 알아봐 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이라면
인식의 수준의 향상과 지식의 향상을 통해서 온전하고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향해 갈 수 있는 아마 첫걸음이 되셨을 겁니다. 자, 수분 섭취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땀이 배출되는 만큼 섭취하시면 돼요. 갈증이 나는 만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수분량이 평상시에 지속적으로 보유되고 있는지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 인바디 측정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내 체수분 상태, 나트륨 섭취, 평상시 수분 공급 이런 것도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운동을 해서 땀이 나서 갈증이 나 또는 운동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땀이 안 나? 왜? 평소 수분 보유량이 적으니까 땀으로 배출을 안 시켜. 그래서 땀이 안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평상시에 나트륨과 수분 섭취를 제대로 하셔서 체내 수분량을 표준에 있게끔 잘 유지를 하시고요. 그 상태에서 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 땀이 나오면 땀이 나오는 만큼, 갈증이 나는 만큼 수분 섭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일일이 다 개인 트레이닝 지도해드리면서 자, 회원님은 요 정도 드시면 돼요. 회원님 가서 물 드시고 와요 지금. 딱 이렇게 해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여러분께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JM 워커 유튜브 채널 차별화된 고품격 웨이트 영상.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알리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 없는 트레이너들이 더 이상 이거 하는 거 여러분들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이것만 이러는 트레이너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겠죠. 자, 운동 분야 제대로 된 전문가들만이 지도하는 분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은 분들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꽉 눌러주시고 자, 구독을 넘어서 또 JM 워커 채널 멤버십이라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료예요. JM 워커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요. 몇 개월 후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이곳에서 무료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세미나에 오실 수 있다는 거. 자,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이해하고 노력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또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과학적 웨이트 트레이닝의 진정한 수준과 가치를 추구하는 JM 워커 유튜브 채널의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 중에 수분 섭취 어떻게 해요? 사람마다 달라, 다. 운동의 수준마다 다 달라, 또. 개개인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드셔야 돼요? 아까 알려드렸죠? 네, 여러분, 화이팅!